하라면 해요. 제가 예전에 왜 2006년 그 월드컵 때 중국이 월드컵 본선을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는 본선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데 한국 분들 막 그 응원한 분위기 막 도로로 막 다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운동이란다 응원하잖아요. 그 저 학교 근처에서 갑자기 꽁한들이 나오더니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비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. 중국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중국의 사교육 시장 열풍이 정말 크게 급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.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본인의 수입의 10% 정도를 아예 사교육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사교육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요. 그 2024년에는 엄청난 숫자의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중국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초, 중, 고등학생들은요.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방과 후 수업은 금지가 되고요. 그리고 기존에 사교육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전부 다 비영리 단체로 새로 신고를 해야 되고 새로이 내가 사교육에 뛰어들겠다 라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두 시작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사교육 관련해서 합병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전면 금지가 됐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 관련 이런 에듀케이션 이런 관련 주식들이 70% 이상씩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뉴스와 더불어서 또 다른 지방의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그 허베이 성에서는요. 한 별장을 빌려서 현직에 있는 교사 4명이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 역시 뉴스화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개인 불법 과외를 하면서 인당 학생 한 명한테 받은 돈이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267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교사 한 명이 벌어들인 금액은요 한 1,800만 원에서 1,9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사교육이 금지가 되면서 이런 것들 역시 걸리면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사교육 전면 금지 뉴스에 대해서 또 다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이 사교육 금지는 잠시일 뿐이지 오히려 이 사교육을 금지를 하면서 암암리에 더 많은 사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 역시 나오고 있고요. 또 웨이보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국 분들끼리 이렇게 댓글도 달고 한국 분들도 와서 댓글을 다시던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무리 중국에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다고 해도 정말 나라 쪽에서 일을 하는 그 돈 많은 자제들은 이미 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배울 거를 다 배우지 않을까라는 얘기 역시 있더라고요. 그리고 중국 사교육이 어느 정도로 커졌었냐면요. 그 전망산업연구원 조사를 따르자면요. 2015년에는 21.1조 원에 해당되는 규모거든요. 2024년에는 78.2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갑자기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전망 그래프에 아마 또 다른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뉴스를 보니까요. 그 중국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11월 11일에 한 베이징에 있는 학부모께서 원래 가격보다 30% 이상 저렴하게 2년치의 온라인 영어 수강권을 구매를 했는데 이 사교육 전면 금지가 되면서 그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를 했지만 아직 그거에 대한 확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다. 나는 어떡하냐? 라는 내용 역시 뉴스화가 됐던 기사가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사교육을 금지한다. 온라인 수업도 안 되고 오프라인 수업도 안 돼. 갑자기 이 모든 걸 막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중국은 역시 신기한 나라기도 한 것 같아요. 만약에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다. 이 모든 학원들 다 문 닫아. 영업하면 안 돼. 그리고 다 비영리 단체로 바꿔. 라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중국 역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따라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. 하지만 사교육만큼은 그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수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
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근처다 보니까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그 외곽으로 조금 빠져나가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학원들이 있긴 했는데,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사교육에 대한 규모가 중국이 엄청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뉴스도 접하고 얘기를 보다 보니까 그 사교육 관련된 학원들의 수가 엄청나게 갑자기 급증을 했었더라고요. 앞으로 이 사교육 전면 금지 뉴스에 따라서 중국에 또 어떤 변동과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조금 더 뉴스를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라면 해요. 제가 예전에 왜 2006년 그 월드컵 때 중국이 월드컵 본선을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는 본선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데 한국 분들 막 그 응원한 분위기 막 도로로 막 다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운동이란다 응원하잖아요. 그 저 학교 근처에서 갑자기 꽁한들이 나오더니 응원하지 말라고, 이 도로 밖으로 나오면 너네 다 잡아가겠다고 막 이렇게 경찰차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응원하는 거 막 감시하고 했었어요. 그리고 몇 자 회담 이런 거 할 때 각 나라에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 중국에 오시잖아요. 그럼 그때 노래방, 술집 이런 거 관련한 유흥 가게들 다 3일 동안 문 열지 말라고 공고를 내리거든요. 그럼 진짜 영업 안 해요. 중국은 돼요. 영업하지 마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, 중국 땅은 무조건 다 나라 거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좀 그래요.